1985년 7월 7일 일요일, 게일이라는 여성이 흔적도 없이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가 살아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갖지 않았고 사위인 로버트가 게일을 살해했다고 믿었습니다. 로버트는 1955년 7월 22일 생이고 그의 아버지인 마비는 돈과 명예를 갖춘 심장 전문의 의사였습니다. 로버트의 부모님은 그가 어린 시절부터 과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는 부모님의 지원으로 겨우 7살이었을 때 맨해튼에서 천문학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의 꿈 중에 하나는 우주 비행사가 되는 것이었죠. 로버트는 고등학교 때 이미 5개 언어를 구사했고 악기도 연주했으며 또한 매우 뛰어난 운동선수였습니다. 그러므로 완벽했던 그의 주변에는 항상 친구들로 가득했었죠. 그는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올버니 대학교에 입학하여 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소형 비행기 조종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로버트는 또래 학생들보다 빠른 22살에 대학교를 졸업했고 외과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는 동안 유도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언제나 그랬듯이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당시 그가 배운 기술 중에는 상대방을 의식불명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기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게일은 로버트보다 8개월 후인 1956년 3월 8일에 태어났습니다. 게일은 세 남매 중 장녀였으며 그녀의 어머니는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했고 아버지는 펜앤펜슬이라는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불행히도 게일의 아버지 회사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결국 아버지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집을 담보로 잡아 대출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게일은 이 어려운 시기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심리학을 공부하기 위해 뉴욕 주립대학교에 입학합니다. 하지만 게일은 대학에 입학한 후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해 2번이나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게일의 끊임없는 정서적 불안감은 온 가족에게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게일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친구인 아만다를 통해 로버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1981년이었고 로버트는 26살이었으며 외과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게일의 눈에 로버트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남자였죠. 그는 여러 언어를 구사했으며 외과 레지던트였고 심지어 조종사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즉시 데이트를 시작했고 게일의 부모님은 딸의 남자친구에 대해 알았을 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완벽했던 로버트가 어두운 면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로버트는 게일의 고양이를 병적으로 질투하고 있었고 결국 그는 화장실 변기에 고양이를 익사시키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게일이 말려 고양이를 구출할 수 있었죠. 게일은 여동생 알레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양이를 없애야 할 것 같아. 그래야 내가 로버트를 사랑한다고 믿을 테니까. 게일의 동생은 화를 내며 언니에게 로버트와 헤어지고 차라리 고양이를 키우라고 말했죠. 하지만 게일은 고양이를 정리해야만 자신이 로버트를 사랑하고 있는 증거라고 판단했고 결국 그녀는 고양이를 입양시키기 위해 여동생과 함께 동물 보호소로 향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이미 게일은 로버트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기 때문에 결혼하기로 결정합니다. 고양이 사건 한 달 후인 1982년 8월 29일 수십 명의 친구들과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입었던 웨딩드레스를 게일에게 입으라고 권유했고 게일은 그 웨딩드레스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의 뜻을 따랐습니다. 여전히 게일의 여동생은 고양이 사건으로 언니를 걱정했지만 게일은 여동생을 안심시키며 걱정하지 마. 내가 그를 치유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게일의 가족과 친구들은 두 사람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로버트는 지나치게 통제적이었고 화를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는 게일이 흡연하는 것을 금지했고 또한 게일이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어떤 헤어스타일을 해야 할지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게일은 조금씩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가고 말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웃들은 게일의 비명을 듣기 시작했고 무언가 맹렬하게 부딪히는 소리도 듣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게일은 로버트에게 분노를 억제할 방법을 찾기 위해 전문의를 만나보자고 말했습니다. 로버트는 아내의 뜻을 받아들여 아내와 함께 심리학자를 만났습니다.
그 심리학자는 부부를 따로 상담했고 게일과 상담이 끝난 후 심리학자는 게일에게 로버트가 매우 위험한 인물이기 때문에 즉시 남편과 헤어지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게일은 심리학자의 말을 주의 깊게 새겨듣지 않았죠. 그들이 결혼한 지 1년이 되었을 때 로버트는 게일이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라 결국 게일의 목을 양손으로 움켜쥐고 말았죠. 게일은 매우 두려웠고 어떻게 해야 할지 나흘 동안 고민했습니다. 1983년 11월 12일 게일은 경찰서로 향해 남편을 신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1983년이었고 로버트는 의사였기 때문에 결국 화해하는 방향으로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습니다. 만약 오늘날이었으면 로버트는 즉시 체포되었을 것입니다. 같은 달 부부를 상담한 심리학자는 게일이 위험하다고 판단해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마이클 박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마이클 역시 게일이 위험하다고 판단했고 즉시 로버트와 별거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게일은 또다시 귀를 막고 말았습니다. 1985년 7월 7일 일요일 오후 11시 30분경 로버트는 장모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장모님에게 아내가 친정에 있는지 물었고 거기에 없다면 혹시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로버트는 아침에 아내와 다투었고 오전 11시경 아내가 화를 내며 아파트를 나갔다고 말했죠. 이어 로버트는 자신의 차가 수리 중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차를 타고 조카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뉴저지에 다녀왔다고 말했습니다. 밤에 돌아와 보니 여전히 아내가 돌아오지 않아 걱정되어 전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게일은 친정에 오지 않았고 그녀의 부모님은 딸의 행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인 7월 8일 월요일 오후 9시 20분 아내의 실종 신고를 하기 위해 로버트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로버트는 경찰에게 전날 오전에 아내와 말다툼을 벌였고 화가 난 게일이 집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죠. 그러면서 로버트는 경찰에게 아내가 이전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언니가 사라진 후 알레이는 고통스러운 추론을 이어갔습니다. 언니는 나와 함께 있지 않았고 부모님과도 함께 있지 않았다. 아마도 언니는 죽었을 것이다. 언니가 만약 죽었다면 의심되는 사람은 한 명뿐이다. 바로 형부인 로버트다. 알레인과 부모님 그리고 게일의 친구들은 부부의 아파트로 향했는데 이때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은 게일의 친구들이 로버트에게 말을 걸고 있을 때 알레인과 부모님이 집안을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알레인은 즉시 욕실과 벽 등을 자세히 보았지만 혈흔이나 특별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게일의 지갑이 현관에서 발견되었고 알레인은 언니가 지갑 없이 외출했다는 게 매우 수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웃은 경찰에게 그날 아침 부부가 다투는 소리를 들었고 문이 쾅 닫히는 소리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로버트가 이미 진술한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게일은 돌아오지 않았고 게일의 가족들은 경찰에게 게일이 실종된 것이 아니라 아마도 살해되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게일의 가족은 의심되는 인물이 로버트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무런 증거도 찾아내지 못했고 오히려 게일의 가족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가족 중 누군가 실종되면 살아있다는 희망을 품기 때문입니다. 또한 로버트는 경찰에게 게일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료 기록을 통해 증명할 수 있었죠. 게일은 약물을 남용했고 우울증도 앓고 있었습니다. 이어 로버트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도망쳤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불행히도 로버트의 주장에는 틀린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게일은 로버트와 결혼하기 전 바람 피운 적이 있었고 알레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죠. 로버트의 가족은 게일의 가족이 로버트를 의심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었고 결국 두 가족의 사이는 점차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10월의 어느 날 알레인은 언니의 아파트로 향했고 이때 언니의 물건들을 로버트가 쓰레기 봉지에 넣어 정리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분명 로버트는 게일을 전혀 그리워하지 않았고 그녀가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게일의 가족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로버트는 파티에서 파티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앤디라는 형사는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버트가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다는 정보를 알아낸 후 인근 모든 공항을 확인하게 됩니다. 마침내 로버트가 뉴저지주 에식스 공항에서 세스나 172를 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는 오후 4시 30분에서 6시 25분 사이에 대서양을 비행했습니다. 파일에는 로버트가 7월 8일 월요일에 비행했다고 적혀 있었지만 얼마 후 형사는 그 파일이 조작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로버트가 실제 비행한 날은 7월 7일 일요일이었습니다. 이제 게일의 가족은 로버트가 비행 중에 게일을 바다에 던졌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경찰은 그날 로버트가 빌린 비행기와 그의 아버지 차량도 조사를 시작해 루미놀 반응 검사를 진행했지만 혈흔의 흔적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형사는 로버트가 게일의 시신을 아주 꼼꼼하게 포장해 소량의 혈흔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제 경찰도 로버트를 강하게 의심했지만 그러나 게일은 발견되지 않았고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로버트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죠. 4년 후인 1989년 5월 스태튼 아일랜드만에서 인간의 몸통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적절한 DNA 감식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오래된 게일의 흉부 엑스레이와 발견된 몸통의 엑스레이를 비교해 게일일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믿기 어려울지 몰라도 로버트의 변호사가 허락하지 않아 경찰은 부부의 아파트를 그때까지 조사할 수 없었습니다. 1990년에야 부부의 아파트를 조사했지만 당연히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게일의 실종 사건은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안도한 로버트는 같은 해에 라스베이거스로 이사해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는 성형외과를 개원했고 척추 지압사인 스테파니를 만나 교제를 이어나갔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아르헨티나로 여행을 가기도 했었고 또한 로버트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헌신하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멕시코로 날아가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해 주기도 했었죠. 로버트는 자신이 이전에 결혼한 경험이 있으며 아내가 실종되었다고 스테파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로버트의 말을 믿었고 그의 과거를 이해했습니다. 1991년까지 두 사람의 행복은 정확히 1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보트를 타고 가던 중 스테파니가 와인병을 열었을 때 실수로 와인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로버트는 마치 스테파니를 잡아먹을 것 같이 뚫어져라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겁에 질린 그녀는 로버트에게 함께 전문가를 만나 치료해 보자고 말했죠. 다시 같은 일이 일어났고 전문의는 비밀리에 스테파니에게 로버트가 위험한 인물이니 그와 헤어지라고 권했습니다. 다행히 스테파니는 전문의의 말을 새겨들어 그와 헤어졌고 어쩌면 목숨을 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1996년 로버트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자넷이라는 산부인과 의사와 재혼했습니다. 그들은 노스다코타로 이사하여 1998년 11월에 딸을 낳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이 장소의 선택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노스다코타에서 로버트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로버트는 호랑이에게 물린 소년의 목숨을 구해 영웅으로 주목받기 시작했고 부부의 딸 유모조차 로버트를 흠잡을 데 없는 의사로 기억했습니다. 로버트의 새로운 인생을 가로막은 사람은 은퇴를 앞두고 있던 앤디 형사였습니다. 그는 게일의 실종 사건을 다시 재수사하기로 결정합니다. 1998년 앤디 형사는 게일의 가족에게 연락해 그동안 DNA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면서 수년 전 발견된 몸통을 발굴하여 DNA 검사를 진행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게일의 가족은 동의했고 검사 결과 놀랍게도 그 몸통은 게일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수사관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로버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만나보기로 결정합니다. 수사관들은 노스다코타로 날아가 로버트와 대화를 나눴고 스테파니에게도 찾아가 그녀와 대화도 나눴으며 로버트와 사귀었던 다른 여성들과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로버트의 전 여자친구 중 한 명은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몸통이 발견된 날 밤 로버트와 함께 있었다고 진술했고 그때 로버트가 자신에게 발견된 몸통은 게일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로버트는 그 몸통이 게일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고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혹시 몸통마저 절단했던 것은 아닐까요? 결국 로버트의 이전 가정폭력들과
몸통이 게일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다는 점 등을 통해 그를 기소하기로 결정합니다. 1999년 12월 8일, 당연히 로버트는 무죄를 주장했고 5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그는 풀려났습니다. 마침내 이 사건은 2000년 10월 2일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게일이 사라진 지 15년이 지난 시점이었고 로버트는 45살이 되었으며 22개월 된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검찰 측은 게일의 시신도 물리적 증거도 없었죠. 검사는 자신이 경험한 재판 중 가장 힘든 재판이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선 검사는 로버트가 게일을 살해한 후 비행기에 태워 바다에 던졌다며 배심원단을 설득시켰습니다. 검찰은 이 시나리오를 재현한 영상을 촬영하기도 했었죠. 이어 검사는 로버트의 거짓말 횟수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언젠가 캘리포니아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는 게일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게일이 어느 매장에서 일하고 있었는지 그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로버트는 이전에 심리치료사에게서 게일이 극단적 선택을 느끼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었는데 그 심리치료사는 로버트에게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로버트가 아내를 살해하지 않았다면 비행기 임대 날짜를 조작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로버트의 변호사는 시신도 없고 증거도 없다며 모두 검사의 이론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00년 10월 24일, 심해 끝에 배심원단은 로버트에게 2급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고 2000년 11월 30일, 판사는 로버트에게 20년 동안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정황 증거만으로 로버트는 유죄를 선고받았고 그의 의사 면허는 취소되었습니다. 로버트는 여러 차례 항소했지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로버트는 2020년 10월부터 가석방 대상이 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로버트의 가석방 심리가 시작되었고 이때 로버트는 마침내 자신이 게일을 살해했다고 고백합니다. 게일이 저에게 소리 지르는 것을 멈추라고 말했고 그때 저는 화가 치밀어 올라 아내를 공격했습니다. 결국 목을 졸라 살해하고 말았고 이후 비행기에 태워 바다에 던졌습니다. 당시 저는 미성숙했고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의 자백은 이전의 검사의 이론과 정확히 일치했죠. 이러한 자백 이후 2022년 7월 18일 그의 가석방은 거부되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가석방을 받기 위해 새로운 기회를 엿보고 있을 것입니다. 불행히도 게일의 시신은 오늘날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